예제 13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전화세로 한 달에 1,000원을 통신사에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통신사는 기존 요금보다 그럼 1,000원을 더 받으려고 하겠죠. 즉 공급 가격이 1,000원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통신요금의 시장 공급 함수가 SP는요 0.5p 더하기 100이라고 하네요. 근데 전화세 부과 후의 시장 공급 곡선식을 유도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뭘까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시장 공급 함수 자체가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냐면 P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P가 바로 가격인 거죠. 자, 근데 그 가격이 얼마 상승했다고요? 1,000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단계가 두 단계가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죠? 가격이 1,000원이 상승됐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식은 뭐다? SP를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제 뭐로 고쳐야 된다? 예, 바로 가격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SP 자체가 뭐다? 그죠? 0.5P 더하기 10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인공이 누구다? 그죠?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를 좌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SP에서 뭘 빼면 될까요? 그죠? 우리가 100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P는 우리가 0.5 자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양변에다 뭘 곱한다? 2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SP 빼기 얼마다? 200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자 가격이 얼마 상승했다고요? 1,000원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전화세 부과 후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P에다가 뭐를 더해 주시면 될까요? 그죠? 바로 1,000을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 주시면 바로 P는 2S 그 다음에 P 빼기 얼마다? 200이었는데요. 여기도 얼마를, 그죠? 1,000을 우리가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전화세 부과 후의 우리가 가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P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 SP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더하기 얼마가 된다? 800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자, 시장 공급 곡선식을 구하래요. 그럼 요거는 뭘 구하라는 말이 되냐면, 요거는 바로 여기는 SP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SP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뭐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 된다? 그죠? P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게 1단계고요. 거기에 1,000원이 상승한다는 말은 1,000원을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시면 되냐면 SP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SP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P-800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요? 2로 나눠주겠죠. 그럼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2분의 1인데 우리 앞에서 개수가 0.5였던 것처럼 그냥 얼마다 0.5라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00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400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세 부과 후에 새로운 시장 공급 곡선식은 바로 SP는 0.5p 마이너스 400이 되겠습니다. 예제 15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5번은 달리 연 9%로 50만원을 빌린 뒤 6개월 동안 매달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부담하게 될 이자는 얼마이고 이 경우 6개월 후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를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좀 있네요. 자, 어떤 게 중요하죠? 그죠? 달리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자가 단순하게 붙는 것처럼 빌린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단순하게 붙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연 9%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바로 빌린 원금이 되겠죠. 자, 그럼 6개월 뒤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갚는 것은 바로 원금에다가 우리가 뭐를 더해 주시면 되냐면 총 이자 금액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일단 뭐를 구해라? 이자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자체는 얼마이기 때문에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만 구해가지고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앞에서 우리 공식을 하나 배우셨습니다. 무슨 공식을 배우셨냐면 바로 단순이자 달리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달리이자를 i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PRT라고 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자, P가 뭐죠? 예, P는 바로 원금입니다. 자, 그리고 R은 뭐가 될까요? 예, 그리고 뭐냐면 바로 연이율을 말을 합니다. 연이율. 자, 그리고 T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타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T년간 빌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도 연이율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다? 6개월 동안 우리가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이다? 그죠? 2분의 1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자금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I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원금 얼마다? 그죠? 50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다 곱하셔야겠죠? 자, 뭐를?
그죠? 우리가 바로 연이율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럼 연이율은 얼마다? 0.09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뭘 곱하셔야 될까요? 기간을 곱하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6개월은요, 몇 년? 그죠? 2분의 1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만에다가 0.09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45,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거기다 2분의 1을 하래요. 자, 그럼 요건 얼마가 되냐면 22,500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 나왔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요게 바로 6개월간 이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6개월 뒤에 갚아야 될 돈은요. 그쵸? 50만원에다가 뭐를 더해 주시면 되냐면 22,500원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될까요? 그죠? 바로 522,500원이 바로 6개월 뒤에 갚으셔야 될 바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공식은 뭐가 된다고요? 그죠? PRT라고 하는 공식 기억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1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 P는 총 대출금 P와 비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년 주택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은 총 대출금 100만원에 대해서 6,650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은 기간 동안 주택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 P가 B에 대응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앞에서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 P는 총 대출금 B와 뭐다? 비례하죠. 자, 비례한다는 말은 뭐냐면 몇 배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P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B의 몇 배냐? 그러면 뭐다? K배다라고 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1차 함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는 1차 함수식이 이렇게 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y는 x의 a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바로 p가 라고 했으니까 p를 우리가 좌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우변에는 바로 b의 k배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대출금이 100만원이랍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100만원이 되는 거냐면 b가 100만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6,650원이 뭐죠? 그죠? 월 상환금이죠. 여기서는 이게 뭐가 되냐? 바로 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자, P는 일단 뭐라 둔다? 그죠? KB라고 두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얼마일 때, 그죠? B가 100만원일 때, 우리가 바로 P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6,65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00만 K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65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K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를 구해주시면 바로 6,650을 100만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거는 0.0066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K는 바로 0.00665가 됩니다. 자, 요 6,650을 100만으로 나누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정해졌습니다. 자, 뭐가 정해졌을까요? 그죠? 우리가 K가 정해졌기 때문에 P는 얼마가 되냐면 0.00665B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B가 1차 항이니까 1차식 맞지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 대출금이 이번에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금액이 크죠. 그때 월 상환액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대출금이 자 뭐였지요? 바로 B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는 바로 B가 얼마일 때? 1억 2천만일 때로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P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여기에 있는 B에다가 1억 2천만 원 곱해주시면 돼요. 대입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0.00665 곱하기 얼마다? 그죠? 1억 2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한 것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79만 얼마다? 8,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우리가 빌릴 때는 좀 6,650원으로 적게 느껴졌지만 1억 2천만 원을 우리가 빌리다 보니까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되죠? 거의 8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그죠?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대출금에 대한 월 상환금 P는 뭐에 비례한다? 그죠? B에 비례한다는 것 때문에 뭘 세울 수가 있냐면 바로 1차 함수식을 세우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9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버스를 임대해주는 회사는 29,000원의 기본 요금에다가 킬로미터당 70원을 더한 값으로 하루 동안 관광버스를 빌려준다고 하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X킬로미터를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빌릴 때 드는 비용 C에 관한 1차 함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위에 보시면 자 무슨 요금에다가 그렇죠. 기본 요금에다가 뭘 더하시면 되냐면 사용 요금을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C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가 되는데 주인공은 누구다? 그죠? 우리가 X킬로미터이기 때문에 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은 우리가 상수로 나타나죠. 29,000. 자, 그럼 사용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 킬로미터당 70원입니다. 그럼 X킬로미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70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내림차순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70X 더하기 얼마다? 29,000원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자, 몇 킬로미터를, 자, 110킬로미터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바로 X가 얼마다? 그죠? 11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바로 X에다가 110을 대입한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110을 대입하시면 110을 곱하시는 거고요. 29,000원을 우리가 더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110에다가 70 곱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7,700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29,000원을 우리가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9,000원하고 7,700원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36,000 얼마다? 700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0km를 이동할 때 버스 임대 비용은 얼마다? 36,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식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수요 함수는 dp가 1000-2p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급 함수는 sp가 100 플러스 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와 있죠. 뭡니까? 자,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한대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dp와 뭐가 그죠? sp가 우리가 같아진 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바로 연립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하시면 1000 빼기 2p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0 더하기 p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균형 가격이 바로 p이기 때문에 p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p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변으로 1000을 이항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900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는 얼마가 된다? 3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P는 우리가 300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요 식에다 대입하시면 100 더하기 300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4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수급량은 얼마라고요? 400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은 뭐가 되냐면 바로 DP, 우리가 바로 수요 함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P는 뭐다? 공급 함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수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연립을 한다. 연립을 한다는 말은 교점을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디서 만나고 있죠? 예, 그렇죠. 바로 Q가 400일 때, 그리고 P는 얼마일 때? 300일 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교점이 여기서 나오는 뭐다?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힌트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균형 가격은 뭐라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지요.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P와 Q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쌀 생산량의 수요와 공급이 1kg당 가격 2,000원에 대한 수량 100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서 DP는 여기 고정이 되어 있고요. SP가 제일 처음에 말한 공급 곡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각 나라와 FTA 협정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관세만큼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바로 가격이 2,500원
그 다음에 수량 얼마에서 90개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화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더니 여기 변화했을 때가 바로 이 빨간 직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공급 곡선 함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새로운 공급 곡선 함수가 여기는 무슨 색깔이다? 그죠? 빨간색 직선을 우리가 함수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 주어져 있었던 우리가 공급 곡선 함수에다가 뭘 했다? 평행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 SP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초록색 우리가 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자, 직선인데 자, 뭐죠? 원점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 개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정비례한다 라고 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했었죠? y는 ax라고 나타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도 뭐가 되냐면 바로 a 한 다음에 자, 여기서 근데 주인공이 누구다? p죠. 그래서 바로 p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례한다라고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점이 있냐면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좌표평면하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뭐다? 가로축이 q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세로축이 뭐다? p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기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공급량이 주어졌을 때 100,2000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P가 여기서 주인공 바로 X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P가 얼마일 때, 그죠? 2000일 때 바로 Q는 얼마다?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를 구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A를 구하는 방법은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P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그죠? 우리가 바로 2000을 대입하시고요. Q에다 뭘 대입하면 된다? 100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20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2000분의 100은 바로 20분의 1이 되고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0.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초록색 우리가 직선은 함수식이 뭐가 되냐면 자, 결론은 이겁니다. SP 자체가 뭐라고요? 그죠? 0.05P다 라고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죠? 평행 이동을 했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는데요. 자, 정비례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뒤에다가 B를 더해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SP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0.05P라고 하는 기존에서 어떻게 그렇죠.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거는 지금 뭘 지나고 있죠? 새로운 가격과 공급 우리가 량이 얼마로 정해졌냐면 2,500 얼마다 바로 90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90은 그럼 0.05P니까 곱하기 얼마다? 2,500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2,500하고 우리가 0.05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 그 다음 5, 25, 그 다음에 2호는 12가 이렇게 되게 12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B는 뭐가 되냐면 90에서 125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우리가 마이너스 3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자,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공급 곡선 함수는요, 바로 SP는 0.05P에다가 어떻게? 그죠? 35를 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빨간색의 우리가 새로운 공급 곡선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행 이동했다는 거, 그리고 정비례 개념으로 우리가 함수식을 세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에 대한 수요함수가 D1P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100-2P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 SP는 10 플러스 4P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온다는 예보로 수요함수가 변했대요. 이럴 때 D2로 변했는데요.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은 새로운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SP하고 뭐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D2P로 우리가 보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두 개를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 걸 한번 보면 기존 거는 뭐가 되냐면 결론은 D1P랑 뭐랑 같겠어요? SP가 같은 것이 바로 기존 계획이었고요. 근데 올해 여름에 비가 적게 온다는 예보 때문에 나온 건 뭐다? 그죠? 바로 D2P랑 뭐다? 바로 SP가 같아지는 것이 새로 계산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그러면 100 마이너스 뭐다? 이 P랑 자, SP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10 플러스 4P가 같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항이 되면 바로 마이너스 6P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항이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90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6분의 9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우리가 30이 되고 약분하면 15가 나오네. 그죠? 자, 그럼 P가 15입니다. 그러면 P가 15면 Q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P에다가 15를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 플러스 4 곱하기 15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바로 7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 보실까요? 그러면 D1하고 원래 계획되었던 D1하고 S하고 교점을 구하시면은 바로 P는 얼마다? 15고요. 그 다음에 Q 공급량은 우리가 7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변형된 거 균형 가격하고 수급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D2P가 어떻게 되죠? 80-3P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SP는 10 플러스 4P 그대로입니다.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이항되면 마이너스 7P가 되는 부분이고 이항되면 마이너스 70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P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공급량,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자면 얘는 P1, 얘는 Q1, 그다음에 여기는 P2, 뭐 Q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Q2는 그럼 어떻게 된다? 그죠? 10 더하기 4P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0이 돼서 얼마가 된다? 5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얼마다? 당연히 얼마다? 10이 되는 거고 균형 수급량은 5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D2와 S가 만나는 교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P는 얼마다? 10이고 Q는 얼마다? 5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가격은 바로 15만큼 우리가 내려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급량도 얼마다? Q도 얼마? 20이 우리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변하면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새로운 균형 가격만 하시지 마시고요. D1P와 SP랑 교점도 구해보시고 D2P와 SP 교점을 구해서 어떻게 변화된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 DP가 100-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함수가 SP가 1 플러스 2분의 P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3원의 물품세를 부과했대요. 그럴 때 새로운 균형 가격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요. 이 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세금의 변화에 따른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물품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올라간다? 그렇죠. 정부가 물품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소비자에게 그 가격만큼 올릴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평행이동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여기 O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을 이루었다고 하면 여기서 물은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 A 지점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균형 가격을 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여기는 파란색 직선이 뭐가 될까요? 바로 SP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동된 공급 곡선 보이시죠?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한다? 이 곡선을 S1P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럴 때 요걸 우리가 구해서 바로 여기 있는 뭐다? 그죠? 수요함수하고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S1P 어떻게 구할까요? S1P는 그렇죠. 이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그래프가 자 무슨 축 방향으로 그죠? P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도형 이동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우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만약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X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X-A를 대입하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뭐를? Y-B를 대입하는 걸 배우셨어요. 그럼 요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어느 쪽? 왼쪽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축 방향이다? P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SP에 있는 P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P-3을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우리가 2분의 1 p 빼기 얼마다? 2분의 3이기 때문에 바로 2분의 1 p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롭게 이동한 뭐다? 공급 함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그렇죠. 바로 DP랑 뭐랑 S1P가 우리가 같아지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P 하고요. 그럼 뭐다? 그죠. 2분의 1P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p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항을 해오면 자, 마이너스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p가 마이너스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 더하기 200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p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20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2 곱해주면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P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01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약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6, 18에 그 다음에 3, 7은 얼마다? 21. 그래서 67이 되네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67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Q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Q를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만 물었냐면 균형 가격만 물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P가 얼마다? 67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품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예,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축 방향으로? P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해서 대입하셔서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념이 상당히 어렵지만 앞에 개념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수 X와 컴퓨터 한 대당 가격 P 사이 관계는 일단 방정식 자체가 X는 21,000-0.15P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대당 가격 P1에 컴퓨터 X대를 팔아서 얻는 총 수입을 뭐라고 한다? R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R을 P의 함수로 표시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컴퓨터 대수에다가 컴퓨터 수에다가 얼마나 팔렸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수에다가 그리고 뭐다? 우리 가격을 곱해 주신 것이 바로 총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수가 뭐라고요? 그죠? X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뭐다? P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R은 X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란 말은 위에 X가 뭐라고 되어 있죠? 21,000-0.15P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X 대신에 21,000 마이너스 얼마다? 0.15P로 이렇게 대입하시면 당연히 P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다? 그렇죠? 1호 P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1,000P라고 하는 P에 대한 이차함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뭐다? 그래프를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일단은 그래프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차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는 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절편을 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마이너스 0.2로 우리가 P로 우리가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계산상에, 그러면 마이너스 0.15로 묶는다라고 해서 나누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14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무슨 축이 되겠어요? 당연히 P축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가 된다? 우리가 R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축이 하나는 P가 0이고요. 하나는 뭐다? 14만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0하고 얼마다? 14만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바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 아랫부분도 어떻게 돼야겠어? 이렇게 그려져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수입도 양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P축 위에 있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딱 가운데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바로 얼마가 되면 7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고 수입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예, 바로
P에다가 7만을 대입했을 때가 최고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 한번 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표준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0은 아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잠시 둔 거고요. 자, 그럼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로 묶어야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0.15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P제곱이고요. 자, 조금 전에 21,000을 마이너스 0.15로 나오시면 얼마가 되냐면 14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14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콤마 찍으면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항으로 뭐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가 P제곱 마이너스 14만 P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만의 반은 얼마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7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7만의 제곱을 뭐 한다? 우리가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7만의 제곱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개를 가지고 뭐다? 그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15, 그 다음에 안에는 뭐가 되냐면 P 마이너스 7만입니다. 7만의 제곱이 되고요. 밖은 마이너스 0.15 곱하기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0.15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예, 바로 7만의 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7만의 제곱. 굉장히 계산이 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기로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7억 3,500만 이렇게 나온다네요.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다, 그죠? 여기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7억 3,500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그래프에서는 단위를 좀 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단위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확 줄겠죠. 그래서 10,000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이면 여기서는 7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7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00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셔도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단위를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총수입이 되기 위한 가격 P. 자, 그럼 얼마겠습니까? 그죠? 그때 가격은 얼마다? 7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대 수입은 얼마다? 여기 계산했듯이 7억 3,500만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수에다 뭐를 곱하면 된다? 가격을 곱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P에다 몇 참수다? 2참수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계산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Q개에 대한 효용함수 자체가 U가 10Q-Q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번 피자를 2개 먹었을 때 총 효용과 피자 2개 먹은 후 3개째 먹었을 때 1개 효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가 U는 10Q-Q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U 자체가 Q에 대한 함수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의 정체가 뭐죠? 그죠? 바로 피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피자 2개 먹었단 말은 Q가 얼마다? 2란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U2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U2는 10 곱하기 2 빼기 우리가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20에서 2의 제곱을 빼면 얼마다? 그죠? 우리가 16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총효용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Q에다가 그 값을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계 효용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복습할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 뭐죠? 예, 바로 한계 효용은 뭐냐면 소비량의 변화분의 변화량 분의 그 다음 뭐의 변화량이다? 그죠? 총 효용의 변화량의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그럼 이때 보시면은 그러면은 물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2개 먹은 후 3개째 먹었을 때 한계 효용을 물었어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2개에서 3개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량은 그죠? U3에서부터 어떻게 U2를 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2개에서 3개로 넘어갔죠? 그러면 그 변화량은 몇 개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 1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한계 효용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2개에서 3개로 넘어갔어요. 그럼 U3에서 U2를 뺀 것이
바로 효용의 변화량, 그리고 개수는 3개에서 2개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앞에서 U2를 구했었기 때문에 U3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U3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U3은 여기다가 우리가 Q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3 빼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럼 30에서 9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1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바로 한계 효용은 3에서 2를 뺀 것에서 21에서 자, 뭘 빼면 되겠다? 16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개 피자를 먹어야 되는가 물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효용 함수 자체가 Q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2차식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습니다. 그러면 Q제곱 마이너스 10Q가 되고요. 그러면 반 얼마다? 5. 그러면 5의 제곱 얼마다? 25고요. 25는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Q-5의 제곱이고요. 25가 되거든요. 자, 그럼 Q가 얼마일 때? 그렇죠. 바로 Q가 5일 때 우리가 최대 얼마다? 25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바로 5개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5개가 한계 효용이니까 최대로 효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한계 효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개를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3개에서 4개로 넘어갈 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3개에서 4개로 넘어갈 때는 4에서 3을 빼시면 되고 바로 여기 있는 U4에서 뭘 빼면 된다? U3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1이 되고요. 그럼 U4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U4는 여기다 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0에서 우리가 4의 제곱 16을 빼시면 돼요. 그럼 16을 빼시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40에서 얼마다? 16을 빼면 얼마다? 24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24에서 우리가 U3가 얼마였냐면 아까 앞에서 구했었습니다. U3이 21이었죠? 그럼 21을 빼주시면 이때 한계 효용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4개 먹은 데서 5개로 넘어가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최대 몇 개? 5개가 우리가 최대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러면 한계 효용을 구하시면 5 빼기 4에서 바로 U5에서 뭘 빼면 된다? U4를 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U5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5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10 곱하기 5에서 5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그럼 50에서 25를 빼면 되니까 25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2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계 효용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에서 4를 빼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U5에서 U4를 뺍니다. 아까 U4가 얼마였니? 24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한계 효용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5개에서 6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5개에서 6개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6에서 5를 빼서요. 6에서부터 5를 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U6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6 빼기 6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60에서 36을 빼면 얼마가 돼서 24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1분의, 그러면 24에서 아까 U5가 25였어요. 그래서 빼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러면은 5개에서 6개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한계 효용이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개를 넘어서 한계 효용의 값이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로 몇 개, 5개만 먹어야지 그 이상 소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 효용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구해서 음수가 나오는 부분을 구하셔도 됩니다만 여기는 효용함수 자체가 Q에 대한 이차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차함수 최대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창고에 현재 A1하는 우리 상품이 B개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상품이 매일 가격의 A의 5%씩 오르고요. 변질되기가 쉬워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B개의 2% 팔 수 없는 물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 총액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며칠 후에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식을 세우려고 하면 미지수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미지수로 둬야 될까요? X는
예, 여기서 바로 언젠가입니다. 자, 며칠 후라고 물었죠. 그래서 요거는 뭐 X일 후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판매 총액입니다. 자, 판매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다가, 그죠? 우리가 바로 가격에다가 그 개수, 수량을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그럼 X일 후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A1이 있었는데 우리가 매일 가격이 어떤 5%씩 오르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원래 A에다가 요 A에 대해서 5%가 뭐다? 예, 바로 오른다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매일 오르죠. 그럼 하루면은 곱하기 1, 이틀이면 곱하기 3일이면 곱하기 3이거든요. 여기서는 며칠 후, 그죠? 우리가 바로 X일 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X일 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뭐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X를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 그래서 바로 A로 묶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05X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일 후에 뭐다? 가격이 바로 여기는 A 플러스 1 플러스 0.05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X일 후에 뭐다? 수량입니다. 근데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죠? 팔 수 있는 양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팔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르면 플러스고요. 우리가 감소하면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앞에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0.02 뭐다? X만큼 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X류에 팔 수 있는 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 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총액은 그럼 결론은 뭐하고 뭐를 곱하면 된다? 예, 가격하고 수량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 판매 총액을 그냥 뭐라? fx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결론은 자, A 곱하기 1 플러스 0.05x 하고요. B 곱하기 1 마이너스 0.02x 우리가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AB는 하나의 상수가 되는 거죠. 우리 X에 대한 식에서 바로 2차 최대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와 B는 미리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다음 뒤에는 X에 대한 식에만 좀 초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수가 나와서 좀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소수가 나올 때는 일단 뭐로? 그죠? 분수로 좀 나타내면 좀 편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나타냅니다. 0.05는 100분의 5죠. 그래서 이거는 20분의 1x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0.02는 100분의 2입니다. 그럼 얼마죠? 50분의 1x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다음 바로 통분을 해주십니다. 그럼 통분을 하면 여기는 20분의 20 플러스 x가 되고요. 여기는 50분의 50-x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얼마죠? 20 곱하기 50이니까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분의 AB는 앞으로 빼고요. 결론은 20 플러스 x 하고요. 우리가 50-x만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우리가 1000, 그 다음에 빼기 20x, 더하기 50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구해주시면 1000분의 A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0x 더하기 얼마다? 1000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2차식에서 우리가 식을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형해 주시면 1000분의 AB는 놔두고요. 이 앞부분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0x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30의 반은 얼마죠? 15. 그래서 여기는 바로 15의 제곱을 더했다가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얼마? 그죠? 우리가 1000은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1000분의 AB 놔두시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의 제곱이 되고요. 밖으로 15의 제곱이 나가면서 1000이 더해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15의 제곱은 225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225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여기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x가 얼마일 때? 15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을 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분의 2b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 뒤에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x-1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1225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x가 얼마일 때, 그죠? x가 15일 때 우리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며칠 후, 그죠? 15일 후에 우리가 팔아야지만 우리가 판매 총액이 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증가 감소일 때 19하는 거 있죠? 요거 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문제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소비해서 물고기를 잡고요. 수박을 땁니다. 그는 항상 시간당 물고기 3마리를 잡고 시간당 수박 4개를 딴다고 하네요. 그 효용함수 U는 W 곱하기 F로 나타납니다. W는 매일 그가 먹는 수박의 수이고 F는 매일 그가 먹는 물고기의 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잡은 물고기와 딴 수박은 그날 다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매일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수박을 따야 하는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수 x를 둬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시간당 물고기 3마리, 시간당 수박 4개를 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시간을 구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수박을 따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뭐를, 그죠? 물고기를 우리가 잡는 시간을 뭐라고 해야 된다? 잡는 시간을 x라고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해서 몇 시간을 소비한다고 했죠? 그죠? 8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고 수박을 따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박을 따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수박을 따는 시간은 당연히 우리가 8시간에서 x를 빼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일단 시간이니까 x는 0보다 크고요. 자, 8-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죠? 0에서 8 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효용함수가 우리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물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u의 바로 최대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W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W가 뭐였냐면 매일 그가 먹는 수박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박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몇 개? 그죠? 4개 따죠? 그럼 4개를 따기 때문에 여기다 시간만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8-x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F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는 우리가 매일 그가 먹는 물고기의 수를 가리킵니다. 자, 시간당 물고기 몇 마리? 그죠? 3마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물고기 잡는 시간 얼마다? 바로 x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w하고 우리가 f를 각각 구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u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u는 w 곱하기 f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w는 4 곱하기 8-x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f는 뭐가 되냐면 3x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x에다가 8-x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된다? 그죠? 96이 나오는 그런 부분, 96x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2차 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용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제곱이 되고, 자, 96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x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하죠? 그죠? 마이너스 8의 반의 제곱,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을 더해주고요. 16은 바로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에, 자, 요 3개의 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x-4의 제곱 더하기, 자, 밖으로는 바로 12하고,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6이 곱해진 값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x-4의 제곱이고요. 12하고 16을 곱해주시면 12, G12, 21 그래서 바로 19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로 x가 얼마일 때 우리가 4일 때 자, 최대 얼마다? 최대 192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x가 4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때는 바로 우리가 바로 물고기 수는 바로 F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최대는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4 하면은 바로 12마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박의 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수박의 수는 4 곱하기 얼마가 된다? 자, 8에서 4를 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바로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고기는 12마리, 그리고 수박은 16개를 따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